예, 선급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선급하신 분들과 같이 성공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애터미에는 연봉 5, 6천 이상, 저도 숫자 잘 모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연봉 억대도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저희 애터미라는 회사는 처음부터 저희와 비슷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또 방문 판매 회사,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품질과 가격 면에서 당당히 이기는 회사가 되겠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또 원가를 철저하게 절감을 시켜가지고 35%를 우리 서민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설립이 된 회사다 하는 겁니다. 저희는 제품 컨셉이 대중명품이에요. 대중명품. 이 대중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라는 뜻의 매스가 있어요. 매스. 그리고 명품, 메스티지라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예? 프레스티지. 이 프레스티지급 이런 얘기 하죠. 예. 그래서 이 매스라는 말하고 프레스티지라는 말을 합해서 매스티지라고 하는 거예요. 매스티지. 이 매스티지가 대중명품이라는 뜻이고 애터미의 제품 컨셉이 이 매스티지다 하는 겁니다. 매스티지.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매스티지. 예. 이 매스티지가 애터미의 제품 컨셉이에요. 이 매스티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판매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절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 이상의 품질은 만들 수가 없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기술로도 이 이상 만들 수가 없다는 그 베스트, 최고의 선의 제품만을 취급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품질의 제품을 누구도 이 이하 가격에는 팔 수가 없다. 그게 절대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대 목표를 지향을 합니다. 절대 목표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그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 절대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애터미에서는 정말 제품의 품질 하나, 양 하나, 가격 하나도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절대 수준이 아니면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절대 목표를 가지고 경영하는 회사다 하는 겁니다. 이제 회사는 저도 자부를 합니다. 많은 우리 리더 사업자분들도 자부심을 느껴요. 이 이상은 없다. 그 수준까지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할 거예요. 회사에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물건이야 쓰겠죠. 그렇죠? 이 안 닦으면은 못 사는 거고, 샴푸 안 하면 못 사는 거니까 안 죽으려고 할 수 없이 물건을 쓸 거예요. 싸고 좋으니까. 그런데 물건만 쓰고 있다고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가 더 매력적인 것은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이익.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이익이 아니에요. 내 생활비 얼마 정도 절감시켜 주는 거, 한 달에 몇십만 원 절감시켜 주는 거, 그게 여러분 가정에 줄 수 있는 이익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몇십만 원 절감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하면은, 또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도 경제 문제에 봉착을 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사업이라는 걸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고 부자가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것은 희한하게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질 않은 거예요. 학교에서 좀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가르쳐 줬으면은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건데,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이라는 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성공하는지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물론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원래 자연 법칙처럼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의 법칙은, 이건 자연 법칙과 같은 거예요. 이거를 정북향의 원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는 정북향의 원리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북쪽은 정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가락. 북쪽이 어디예요? 지금 속리산에 들어다 보니까 동서남북이 헷갈려요. 예, 뭐 이쪽이라고요? 예, 이쪽이 좀 숫자가 많아요. 이분이 저쪽이라고 지금 우기고 계세요. 그럼 이쪽을 자 북쪽이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런다고 여기가 북쪽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뭘 갖다 대봐야 돼요? 나침판을 갖다 대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북은 이미 정해져 있다. 성공의 법칙도 이미 정해져 있는데 성공의 법칙대로 가면은 북쪽으로 가는 거고, 네 마음대로 정해갖고 가면은 실패의 길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 법칙과 같은, 마치 농장의 법칙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장의 법칙. 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자연 법칙에 의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한반도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일본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봄에 모짜리를 해서 벼농사를 지어야만 가을에 가을거지를 할 수가 있지, 가을에 모내기를 해가지고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의 법칙대로 농사를 지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뭐 논을 사야 된다, 아니다 씨앗을 준비해야 된다, 아니다 농기구를 준비해야 된다, 아니다 그런 농기구를 사려면 농자금이 있어야 된다, 아니다 농부가 있어야 농사를 짓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결정을 해요. 자,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무엇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다. 예를 들면 머릿속에 쌀 10가마를 거둬야 되겠다 하는 사람하고, 땅콩 2가마를 거둬야 되겠다 하는 사람하고, 고구마 2가마를 거둬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논을 살 건지 밭을 살 건지 모래밭을 살 건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을 살 거냐 모래밭을 살 거냐, 땅콩을 심으려면 모래밭에다 심어야 되는 거고, 벼를 심으려면 문원에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원의 넓이를 결정하는 것도 뭐가 결정하냐면은 농부의 머릿속에 쌀이 1가마 들어왔느냐 10가마에 들어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논의 넓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둘 것을 먼저 정해요. 목표를 먼저 정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개는 이제 목표관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표관리. 더 정확한 표현은 목표에 의한 관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MBO 이렇게 돼 있어요. MBO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Management by Objectives예요. by가 들어가요. by가 이 Objectives, 목표에 의한 관리, 목표를 가지고 관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하는 것이 먼저 뭐냐,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쌀 10가마, 그 목표예요. 그게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을 컨트롤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표 관리 방법을 우리 인생에 써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거냐 하는 것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가을에 쌀 10가마가 창고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듯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거냐 하는 것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개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거냐 하면은요, 좀 머리가 벙벙해집니다.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럼 돈 얼마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많을수록 좋죠. 뭐 이런 식으로 대개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명료해야 되는 거예요.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공을 할 건지. 그럼 돈만 있다고 다 성공자가 될 수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돈은 있는데요, 늙어서 아무도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수구루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인생을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꽤 복잡하더라 이거예요. 왜 복잡한가 하면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사람은 육이 있어요. 육이 있죠. 육이 있죠. 몸이 있죠. 그런데 이게 나의 실체 전부는 아니에요. 육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보통은 영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읽는데 영하고 혼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한자도 다르고 영어로도 보면 이게 스피릿, 이게 소울 이렇죠. 그래서 영과 혼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요구하는 바, 영이 요구하는 바, 혼이 요구하는 바, 환경이 요구하는 바가 각각 다 달라요. 우리는 이것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 맺힌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집. 초가 지붕이죠. 그렇죠. 예. 창문으로 다 내다보고 있죠. 여기 환기통이 있죠. 예. 맑은 공기가 들어가고 집안에 나쁜 공기가 이제 덕트를 통해서 밖으로 다 나옵니다. 집집마다 식당들이 다 있죠. 예. 그다음에 골목에 지나가는 소리 들리라고 봉창을 하나씩 뚫어놔 가지고 동네 소리가 이리 집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 집은 항상 온도 관리가 일정하게 돼요. 봤더니 여기 보일러 펌프가 하나 있어. 그래서 온 몸에다가 지금 따뜻한 온수를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혈관이 다 온수 파이프나 마찬가지예요. 가끔 더운 물을 빼고 나면은 부르르 떨어요. 왜냐하면은 더운 물이 빠져나가면은 집안의 온도 떨어졌다, 온도 올려라, 운동해야 온도 올라가죠. 그래서 온도 자동 컨트롤러가 운동을 시키느라고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집집마다 화장실 다 있죠. 예. 자, 이 집을 지키는 두 관리인이 있어요. 이게 두 관리인이에요. 그런데 이 관리인이 이제 여러 가지 집안 일들을 합니다. 지붕도 개량하고 집 앞에 페인트 칠도 하고, 우리는 집 앞에 칠하는 페인트 장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식당 입구는 또 이 입맛 좋으라고 또 빨갛게 이렇게 립 컬러로 칠해줍니다. 가끔 지붕 개량도 하는데 날마다 하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샴푸라는 것을 쓴다 하는 거예요. 바디 클렌저를 가지고 집 구석구석을 다 관리를 해줍니다. 식당 청소도 이제 해야 되죠. 집 관리인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식당 청소하는 브러쉬와 세제를 파는 그런 회사예요. 자, 우리가 대부분이 지금 집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용품들을 파는 회사다 하는 거예요. 어떻든 이렇게 집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이 집은 누가 사는 집이냐면은 영과 혼이 사는 집이다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집안의 주인은요, 영과 혼이에요. 그런데 이 육이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육은 뭐를 요구하냐면은 건강을 요구를 해요. 그 다음에 오래 살아야 돼요. 장수하고, 그 다음에 의식주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은 잘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사실은 이 영하고 혼을 되게 구별을 안 하는데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동물은 혼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여기는 영에 속하는 것은 양심이라든가 이런 게 영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강아지가 이웃집 아저씨 다리를 꽉 물었어. 그랬더니 밤에 가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고민하고 있는 개 보셨어요? 그런 놈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이것이 해야 될 짓인지 안 해야 될 짓인지는 구별을 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간에 관한 개념도 사람만 가지고 있는 영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래서 이 시간에 관한 개념은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동물은요, 과거와 미래가 대칭이에요. 똑같아요.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과거와 미래가 변하고 바뀌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또 사람은 시간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고 늙으면은 내가 이제는 인생을 떠나가는구나, 어디로 가는구나, 여기서 끝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것도 안 하면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가 다른 동물이 늙어가니까 내 견생이 끝나가는구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개 보셨어요? 전혀 고민을 안 해요. 개는 그냥 저 새끼 때도 그냥 먹을 거 있고 잠만 자면 되고, 개가 늙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밥 먹고 잠만 자면 되면 돼요. 개는 늙는다는 개념 자체를 스스로 가지고 있질 않아요. 시간에 관한 개념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희노애락 있죠? 희노애락. 이 희노애락은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에 속한 부분이에요. 즐거워하고 화나고 또 슬퍼하고 이런 것들은. 자, 그런데 이거는 동물도 있어요. 동물도 화내기도 하죠. 그렇죠? 특히 밥 먹을 때 건들면 화나죠. 또 기분 좋으면 꼬리 흔들고 막 좋아하죠. 즐거워하죠. 이 희노애락의 감정은 이 혼에 속한 부분인데 동물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배우고 싶은 지적 욕구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자연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을 골고루 갖춘 상태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골고루 갖춘 그런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균형 잡힌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삶. 예, 이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요 네 가지를 만족시키는 삶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요 네 가지가 골고루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얽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잘 살며, 그렇죠? 육은. 그 다음에 영적인 요소는 사랑하고 양심에 따라 살고 영원히 살고, 그 다음에 혼은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각각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아이고, 잘 살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살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내가 못 사니까 내 아내가 힘들어해요. 내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내 부모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지 못하면은요, 사랑에도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어요. 보통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격이 안 맞다고.
그런데 뒷조사를 해보면은 돈 차이가 많아요.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혹시 여기 여성분들 중에서 한 달에 남편이 꼬박꼬박 5천만 원씩 벌어와. 그런데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못 살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응? 웬만하면 다 맞춰 살걸요. 또 여기 남성분들 아내가 한 달에 여기서 3천만 원 5천만 원씩 꼬박꼬박 벌어와. 그런데 꼴배기 싫어갖고 못 살겠다 이런 사람 혹시 있어요?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남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뒷조사해보면 돈 차이가 많아요. 이 사랑이요,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름다운 사랑도 깨지는 수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저도요, 저희 집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가지고요, 제가 1년을 쫓아다녀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대로 잘 살았어요. 월급쟁이 하는 동안에 뭐 잘 살고 애들 잘 키우고 그렇게 살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월급쟁이 17년 하다가 나와 가지고 노후대책도 안 설 것 같고 뭐 해서 하여간 그 경영자하고도 뭐 좀 안 맞는 게 있고 해서 지금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이제 내가 직접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차린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은 최첨단 회사를 차린 거예요. 인터넷 백화점. 언제 차렸느냐? 2000년도. 99년도에 법인 내 가지고 2000년도에 이제 완성을 해서 짜잔 하고 인터넷 백화점을 열었어요. 그때 약 10만여 종의 상품을 취급하는, 지금 할인 매장에 있는 거 그때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백화점을 이제 만들었어요. 2000년도에. 너무 시대를 빨리 앞서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줌마들 손가락이 안 움직이고 광 케이블이 덜 깔려 가지고 지금 PC가 안 들어가고 있고 뭐 화면 뜨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누가 답답해서 그걸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때 10대 20대들까지만 했는데 30대도 못했어요. 40대는 장바구니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고 50대는요 그 말도 못 알아들어. 처음부터 포기해.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그때 50대였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이제 이거를 하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것까지 만든 거예요. 카탈로그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통판 뉴스라는 거 있죠? 그 통판 뉴스라는 것이 나오던 시절에 나는 그 인터넷 백화점을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다시 통판 뉴스처럼 카탈로그를 찍어가지고 이제 배송을 해가지고 그걸로 주문을 받으니까 이게 쓸데없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때 이제 차도 뺏기고, 그때는 벤츠 500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맨날 제가 중고 카니발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중고 카니발 전에 벤츠 S클래스 500을 타고 다녔다니까요. 타고 다니다가 망한 거예요. 망하고 나서 이제 차도 뺏기고 뭐 돈 뺏기고 집 뺏기고 다 날라가 가지고 이제 월세 50만 원짜리 방으로 가고 빚도 남고 세금도 체납. 그런데 이제 회사가 망하다 보면은 경영자가 깊은 병이 들은 수가 있어요. 당뇨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는 그런 이제 판정을 받고 정말 이제 어렵게 한 3년 세월을 새방에서 보내는 그런 세월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던 아내하고도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그 새방이 너무 추운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창문, 옛날 집이에요. 지금 부숴가지고 다시 지었어. 그 집 한번 가가지고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한번 가봤더니 다시 펄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한 3, 40년 이상 된 그런 빨간 벽돌집인데 창문이 나무 창틀로 돼 있고 옛날 알루미늄 샤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비닐로 해가지고 유리창문을 딱딱 막거나, 그러면 이제 비닐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창틀 아래로 떨어지면 창틀 밑에는 까맣게 곰팡이가 피어. 그럼 집 안에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나면서 썰렁한 그런 집.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제가 여보, 불 좀 팡팡 떼. 돈 없을 때는 돈 아끼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전에는 그런 말 하면은 예 그러고 아주 상냥하게 잘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구는 추운 줄 모른 줄 아세요? 하고 이렇게 아주 새초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철이 좀 들었으면은 눈치를 채고 좀 참았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대고 여보 돈 없을 때는 돈 아끼는 게 아니야. 돈은 돈이 팡팡 벌릴 때 돈 아끼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연설을 한 차례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이제
투시락 이렇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니까 말끝마다 이제 이렇게 언쟁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돈 없을 때는요, 돈 아끼지 마세요. 돈 없을 때는요, 있는 대로 펑펑 써야 되는 거예요. 바보들은요, 돈 없을 때 아등바등 아껴. 그러다가 돈 생기면 펑펑 써. 돈은 펑펑 벌릴 때 저축하는 거고요, 없을 때는 저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보세요. 집이 추워요. 그러면은 대개 한 12만 원어치 정도 떼면은 집이 조그만 하니까 가스비 12만 원 가지면은요 좀 추워요. 그런데 여기다 한 5만 원만 플러스 해가지고 17만 원어치 정도만 떼도 좀 냉골은 좀 피할 수가 있어요. 5만 원어치 떼는 건 더 떼면 돼요. 그런데 대개 한 5개월 떼죠, 겨울에. 그러면 1년에 5, 25, 25만 원 아꼈어. 그런데 3년을 가니까 얼마 아꼈냐면 75만 원 아꼈어. 이 75만 원 때문에 내가 3년을 떤 걸 생각하면 지금도 억울해 죽겠어. 지금 내한테 이 75만 원이요, 통장에 이 75만 원 끝자리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근데 이걸 3년을 떨었다니까. 그러니까 돈 없을 때는 돈 아끼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시락이 쌈박질이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여보, 애들 학교 졸업하면 헤어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빈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다리를 잡았어요. 제가 다리를 잡고요, 엉엉 울었어요. 울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가지 마. 여보, 당신 지금 가면은 노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집도 없잖아. 노후대책 자금도 없잖아. 지금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보, 가더라도 내가 집도 사주고 그 다음에 통장에다 노후대책 자금 다 넣어가지고 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지금 가면 안 돼 하고요, 진짜 모르겠어, 한 30분은 온 것 같아, 그냥 붙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요, 아이고 어느 천년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집도 좋은 집 사줬어요. 그리고 통장에도요, 나는 이 돈 있는지 없는지 몰라 당신, 그러면서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평생 보낼 돈을요 통장에다가 따로 다 넣어져 가지고, 나는 이 돈 몰라 이렇게 하고 다 줬어요. 근데 이제는 간다는 말을 안 해요. 저는요, 집에 가면은요 거의 같이 붙어 있어요. 회사에도 붙어 있는데 집에 가면 또 붙어 있어요. 집에서 쉴 때 텔레비전 볼 때도, 여보 다리 이리 올려, 그래갖고 다리 주물러주고 발 주물러주고, 시원하지. 그래도 남편 손길이 제일 시원하지. 당신은 내한테 길들여진 거야, 맞지? 그러면서 그럼 너무 시원하고 좋대요. 우리 이렇게 살아요. 예.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문제는 그런 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지니까 사랑에 금이 가는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들아 내가 죽어야 쓰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인즉슨 이런 거예요. 저는요 항상 어머니께 뭔가를 보내드렸었어요. 적든 많든. 그리고 제가 어려워졌을 때도 얼만가는 보내야 돼요, 적은 돈이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형제간들이 도와주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뭐를 안 보내면은 저놈이 웬만만 하면 보낼 건데 아주 죽게 된 모양이야. 당신이 뭐가 없어가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아들이 정말 죽게 됐기 때문에 못 보내는구나 하고 아들 걱정에 억장이 무너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또 얼마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제 어머니 걱정하실 것 같아서 다른 형제가 안 보고 좀 갖다 드리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또 어머니 앞에 가가지고 또 둘째가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이렇게 효도를 하고 있어야 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는 이제 진짜 옥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늙은 것이 살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어려운 아들을 더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제기를 했을 때 정말 기뻐해 줄 분이 옆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다시 제기를 한다고 하면 제일 기뻐하실 분이 어머니 맞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네가 다시 일어선다고 그러면 내가 춤이라도 추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제기를 했을 때 기뻐해 주실 분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 안 계신다고 하면은 제가 무슨 힘이 나가지고 다시 일어서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제가 지금 용기를 낼 테니까 어머니가 꼭 살아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살아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아들은 이렇게 말도 잘해요. 그러시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 정말 안 된 자녀들, 어려운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가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 자녀 때문에 눈을 못 감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요, 우리는 반드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진정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잘 살면 뭐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열정이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정말 내 자녀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 마음 좀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잘 살아야 되겠다. 내 아내, 평생 돈 아껴 쓰느라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내 아내에게 정말 노후 대책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줘야 되겠다. 또 내 남편, 정말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저녁에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 그 남편, 내가 노후에라도 좀 잘 편하게 좀 해줘야 되겠다. 그 고마움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어떻게든 반드시 길만 있다고 하면은, 방법만 있다고 하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아마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방법이 없어가지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할 건데 방법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디 취직 자리가 없어. 취직해봐야 노후 대책이 안 서. 그럼 내가 일을 직접 이제 벌려야 되는데, 벌리려고 그러니까 첫째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더라도 경험과 지식이 없으면은 돈만 까먹고 말아. 그래서 벌리는 것 자체도 겁이 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했던 분들, 그러나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 어딘가에는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잘 사는 것을 열망해 왔던 분들이 여기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애터미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애터미는 돈이 없어도 돼요. 한 푼도 없어도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버는 성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집을 살 수가 있고 자녀들에게 집 한 채씩을 사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길이, 자본 한 푼 없어도 돼요. 전문 지식이 없어도 돼요. 학력이 안 받쳐줘도 돼요. 여기는 학력 따지지 않아요. 우리 회사에서는요, 초등학교만 나온 분 중에도요, 지금 로얄 클럽에 들어와 있는 분이 있어요. 물론 뭐 좋은 학교 나온 분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이 있더라고.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저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떡하죠? 이런 분도 있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하면 초등학교 안 나와도 하는 거예요. 대학 중에 최고로 좋은 대학이 들이대래요. 들이대. 서울대, 연대, 고대가 아니고 들이대. 들이대만 다니면 돼. 들이대 그냥.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은요, 10번 이상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쓰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한 번 얘기해 갖고 된다 안 된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 돼요. 그러면 몇 번을 얘기해야 되냐면은 10번을 얘기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 언니야, 내가 화장품 장사 시작했는데 기가 막힌 화장품이야. 언니 써봐. 그럼 첫 판에 딱 써줘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또 가가지고 또 만나가지고 언니야, 내가 화장품 장사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좋고 촉촉하고 언니 꼭 써봐. 그리고 가격도 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화장품이 뭔 줄 알아? 그게 애터미야. 1년에 100만 세트 팔린대. 언니도 써봐. 이렇게 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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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6번 해서 얼마 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9번 한 거예요. 이제 얼마 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냥 질려가지고 알았어 그냥 가져와봐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거를 얘기를 할 때요, 여러분들은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이 변화를 할까 안 할까 그런 거를 너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얘기를 하면은 살까 안 살까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걸 얘기하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요, 그런 게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성질이 되게 까칠한 친구가 있어가지고요, 요놈은 얘기를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얘기를 할까 말까 다 빼놨어요. 그런데 저는 하루에 10명한테는 무조건 설명을 한다. 사든지 안 사든지 하루에 10명한테는 사업 설명을 하든 제품 설명을 하든 설명을 한다. 이렇게 아예 목표를 잡았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밤 12시가 됐는데 9명밖에 못한 거예요. 그럼 안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12시가 넘어가지고 아이고 그놈밖에 없으니까 이제 지나가는 길에 들려갖고 얘기를 했더니요, 그 친구가 사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사고 안 사고는 전부 지 마음이구나. 그래서 지 마음의 법칙이라는 걸 딱 깨달았어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 마음의 법칙. 사고 안 사고는 누구 마음이라고요? 지 마음. 내 마음하고 아무 상관없어. 지 마음은 지 마음대로야. 근데 얘기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그건 내 마음. 내 마음만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 그러면 얘기를 해놓으면요, 지가 고민을 해요. 그때부터 살까 안 살까. 그런데 얘기도 안 해놓고 내가 그 사람이 살까 안 살까 고민해봐야 그건 아무 영향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얘기를 해놓으세요. 얘기를 해놓으면은 지가 살까 안 살까, 또 사업을 하자고 해놓으면은 할까 말까, 세미나장에 가자고 그러면 갈까 말까, 누가 고민해요? 지가 해, 지가. 그리고 여러분 얘기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자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해. 나 화장품 장사하는데 화장품 써, 알았지? 그 다음에 사업 같이 하자, 알았지? 세미나 같이 가자, 알았지? 요 3가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자요, 그냥.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얘기해. 그런데 이 지 마음의 법칙을 깨닫지 못한 초보자들은 뭘 하냐면은 얘기도 안 해놓고 그 사람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사업이 너무 힘들어. 뭐 했다고?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지 혼자 고민하고 사업이 힘들다고 혼자 넘어지고, 그냥 아무한테나 막 얘기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자. 그러면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지네들이 다 고민해. 할까 말까 뒤척하면서. 그러다가 그중에 사는 사람도 생기고 안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럼 나는 또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애터미 화장품서 해모임 먹어, 알았지? 그 다음에 저 사업 같이 하자, 세미나장 가보자,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나는 또 아무 생각 없이 자고 또 얘기하고. 그럼 지가 이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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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하다 보면은 지가 고민해. 그러다가 지 마음이 혼자 바뀌어. 요게 지 마음의 법칙이에요. 이 지 마음의 법칙만 깨달으면은 세일즈에서는 도가 트여요. 하산을 해도 돼. 더 가르칠 게 없어. 그리고요, 사람은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미쳐야 돼요. 그렇죠?
미치면 미치고 못 미치면 못 미친다는 말이 있죠. 예.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미친 사람은 아무 집에나 들어가, 아무나 보고 웃어,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해. 그냥 아무 말이나 하세요. 아는 대로 그냥 아무 말이나 해 그냥.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거나 지식이 풍부하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면은 되는 거예요. 하면은 돼. 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다 보면은요, 다 잘하게 돼요. 여러분들 바보 아니잖아요. 100번만 얘기해 보세요. 100사람한테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101번째부터는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알아먹는구나 하고 스스로 터득을 하게 돼 있어. 그냥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 얘기 잘하게 돼.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성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공하겠다는 열망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성공하겠다는 열망 하나만 있으면요,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머릿속에 정말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하면은, 그 꿈만 꾸면은 정말 성공자가 되느냐? 정답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답은 예스예요. 돼요.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과학적으로 다 밝혀져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요,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하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구별을 안 하고 똑같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정말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고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정말 에쿠스를 타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7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정말 친척들한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친구들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정말 내가 사회적으로 베푸면서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몸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한 달에 이제 3천만 원씩 버는, 5천만 원씩 버는 그런 일을 시작했노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앞으로 에쿠스를 타고 벤츠에서 500을 타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70평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는 내가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여러분이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직업을 갖게 됐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런 일자리를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된다고 확신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들 표정과 여러분들의 눈빛, 여러분들의 말투, 여러분들의 행동거지가 다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17명 모아놓고 280만 원짜리 중고 고물 카니발 타고 가가지고 에쿠스를 주겠습니다. 3억 원을 주겠습니다. 10억 원을 주겠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겁니다. 100조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거를 뻥이라고 그러고요. 정말 자기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을 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거 실상. 실제가 여러분들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분필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러면 미쳤나? 분필인데 뭘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념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믿는 거예요. 생각을 안 믿는 거,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다가. 우리 회사에 사운이 있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생각을 경영한다. 생각을 경영을 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말미암은 거예요. 자, 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저는 언제 지어졌는지 몰라요. 20년 전에 지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21년 전에 이 건물은 없었죠? 아무도 볼 수 없었죠? 그런데 이 건물이 먼저 지어진 곳이 있어요. 어디에 먼저 지어졌냐면 설계자의 머릿속에 먼저 지어진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2층으로 지을지 10층으로 지을지 1층으로 지을지를 설계자 머릿속에다가 다 지어가지고 그거를 도면으로 그려가지고 시공업자한테 주니까 시공을 해서 이게 보이는 것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어디? 설계자의 머릿속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성공한 모습은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박한길 회장 머리? 애텀이라는 회사는 박한길 회장 머리에서 나온 거 맞아요. 여러분의 3년 후에 5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건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저보고 그리라고 그러면요 다 못 그려요. 너무 많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제가 어떻게 그려주냐고.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마음에 드는 삶을 머릿속에다 그려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머릿속에다가 그려놓아야 되는데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이 한 편의 영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편의 영화. 그럼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라는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가 누구냐면은 나.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나. 그 영화의 감독이 누구냐면 나. 다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의 영화를 머릿속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데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튀어나와 가지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의 인생 시나리오 하는 요 책자를 아마 숙소에 가면 다 나눠줄 거예요. 또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데 써가지고 내일 발표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칸 채우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칸을 10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면은 이 항목이 2번 들어가도 괜찮은데 이 4개가 반드시 한 번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장수, 건강 장수죠. 그럼 건강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뭐 오래 살겠죠. 그 다음에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또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먹는 거 입는 거는 되게 해결이 돼 있죠. 일본, 한국, 미국 사람들은 뭐가 문제예요? 주택 문제가 좀 남아있죠. 주택. 그 다음에 잘 살려고 하면 요즘에는 자동차가 또 생필품이 돼가지고 돈도 많이 잡아먹는데 이게 생필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자동차를 어떤 거를 살 건지. 또 사랑하고 그러면 뭐도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우고 자녀 교육. 그 다음에 또 잘 살려고 하면은 뭐 또 해야 돼요? 여행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요 봉사는 이제 공헌하는 부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현금 여기다 이렇게 쓰더라고. 어떤 분은 빚종리 이렇게. 어떤 분은 헌금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하여간 뭐 여기다 이제 자기가 필요한 항목들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내 건강 상태는 어떤가?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 그래서 타고 나서 그냥 한 5점 정도. 집은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몇 평? 70평. 가격이 얼마예요? 10억? 예.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압구정동 이쪽으로 가면은 한 5억 이렇게. 그럼 70평.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25평 전세. 10점. 자동차. 타고 싶은 자동차? 뭐 타고 싶어요? 예, 벤츠. S500. 가격은 약 2억. 근데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는 면허가 없어요? 네, 그럼 뭐 여기 면허 취득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무슨 차 타세요? 아반떼. 예, 그러면 한 5점. 예, 벤츠하고 아반떼. 아반떼 몇 년씩? 15년 됐다고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하나 빠졌네. 뭘 하나 쓸까, 여기? 예? 효도. 예, 효도. 아이고. 그러면 효도 하려고 하면은 한 달에 얼마는 드려야 된다고요? 200에서 300만 원. 그런데
우리가 효도 같은 건 당장에 할 수 있어요. 전화하는 거라도 좀 하세요. 전화. 자식을 아예 잊어버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잊어버리니까 그게 더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라도 좀 꼬박꼬박하고 지금 엄마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고 이렇게 해주면 부모님은 돈 안 받아도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이라도. 어떻든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라. 봉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은 내가 줘야 되겠다. 한 10분의 1 주실래요? 버는 것에? 아까워요? 5%? 에이, 한 10%는 줘요 좀. 5천만 원 벌면 한 달에 한 500씩은 좀 쓰란 말이에요. 아셨죠? 예? 예. 봉사하세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 뭐 하여간 어떻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 여행, 뭐 세계 일주 이런 거 쓰지 말고요. 세계 일주 되게 힘들어요. 뭐 2년씩 걸려가고 뭐 할 건데요. 그리고 뭐 세계 일주 한다고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 무슨 비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무조건 간대. 그건 안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년에 한 번씩 가족과 함께 어디 가서 어떻게 쉬고 오겠다. 이런 계획들 뭐 유럽 여행 뭐 한 번쯤, 남미 여행, 아이고 미국 횡단 계획, 아이고 호주 한 번 가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꽤 스케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 보면은요. 자, 이제 현금 현재는 거의 마이너스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여행 거의 못 다녔어. 뭐 자녀 지네가 알아서 좀 해줬어. 봉사 거의 제로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이게 자기 인생 수레바퀴예요. 이게 적고 찌그러졌으면은 잘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가 10점 만점 10점 만점이 어떤 거다 하는 걸 여기다 적으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집 70평 아파트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다가 전원주택 3억짜리 하나 있어야 되겠다. 전원주택은 조금 적은 거 있어도 되죠. 한 20평이나 25평짜리 주말에만 가서 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 하는데 내가 얼마. 그랬더니 토탈 내가 3년 안에는 어느 정도 수준 갈 수 있고 5년 안에는 어느 정도 수준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쭉 계산을 해보면은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 데는요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얼마를 벌려고 하냐면요 300만 원에서 700만 원 버는 일자리를 찾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전부 이 일자리에다가 머리를 그냥 쳐박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잘나고 똑똑한 놈들이 전부 이 자리에 몰려요. 그러니까 거기가 피 터지게 싸워요. 여기다 공을 하나씩 더 붙여 이렇게. 그러면 3천에서 7천 벌겠다는 그런 일자리는요 사람들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해. 그런 일자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를 가면요 놀놀해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널린 게 돈이더라. 우리 젊은이들 생각을 헷가닥 바꿔놔야 돼요. 저는 공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해. 여러분 자녀들 공부 좀 시키지 마세요. 공부해가지고 뭐 하는데요? 별로 쓸 데도 없어요. 좋은 직장 가려고 공부하잖아요. 공부해가지고 별로 좋은 직장을 가지를 못해요. 대학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나와가지고 100대 1, 500대 1 뚫고 들어가야 돼. 뚫고 들어간다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자리 가가지고 또 대리 올라갈 때, 과장 올라갈 때, 부장 올라갈 때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올라가다가 40대 중반에서 부장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중역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대부분 노대책이 안 서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인류대학 나온 애들이 전부 다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제발.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그려넣고 이제 정말 내가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 사람답게 사는 삶. 여러분들 형제간들 아프면 도와줘야 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친한 친구가 아프면 치료비 대줘야 돼요? 안 대줘야 돼요? 왜 목소리가 그렇게 줄어들어요? 말로만 가가지고 나서라고 그러지 말고 정말 친한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가 어려우면은 야 친구야 입원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우선 1,000만 원 놓고 간다. 걱정하지 마. 부족하면 내가 와서 다 계산할게. 너는 몸만 나서면 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정말 가족들, 친척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돈 벌어가지고요 무조건 나만 잘 쓰겠다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왜 돈 벌어요? 자식한테 주고 싶어서. 그렇죠? 남자들은 아내한테 주고 싶어서, 여자들은 남편한테는 아니더라고. 자식한테 주고 싶어서, 부모한테 주고 싶어서, 애완견 좀 잘 돌보고 싶어서. 그러고 그 다음에 남편 이렇게 어떻든지 간에 순서가 어떻든지 간에 좀 많다 보면 흘러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좀 베풀면서 살아가는 따뜻한 그런 걸 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 회사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어 왔어요. 그래서 회사가 잘 돼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던 초창기에도 저희는 돕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돕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저희가 첫 도움을 줬던 것이 2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첫 월급 200만 원 타는 날이었어요. 그날 혹시 옆에 학교 좀 가봐라, 가가지고 20만 원도 기부금 내면 받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제가 감이 없었어요. 그런 거를 주면은 아이고 그런 거는 필요 없다고 그러는지 받는지. 그랬더니요, 의외로 아이고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죠. 왜냐하면 밥 굶는 애들이 있대요. 그런데 20만 원이면 한 사람 해결하고 조금 더 남는다던가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라도 주고.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잘 되니까 또 한 30만 원, 40만 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달 후에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애기들 있잖아요. 한 달에 2만 원, 5만 원만 주면은 밥 굶지 않고 학교까지 다닐 수 있다고 하는 애들, 그거를 이제 처음에 5명, 10명, 그러다가 지금은 수백 명씩 매달 이렇게 수백 명한테 그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1,5천만 원씩 해서 사랑의 열매 그런 쪽에 계속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정말 여유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돕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은요, 직원들이 가서 장애인 시설에 가가지고 청소하고 애들 목욕시키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김장 담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도왔어요. 돕는 것은요, 가까운 사람부터 도와야 돼요.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자기 배우자, 그리고 자기 자녀, 부모, 그 다음에 형제간, 그 다음에 사촌, 그 다음에 이웃, 친구들로 이렇게 범위를 점점 넓혀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그런 원칙을 정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도울 수 있어요. 마음에 돕겠다는 것을 작심만 하면은 누구나 다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잘 살고 우리 가족들이 잘 살고 또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배우고 정말 주변에 공헌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멋있고 존경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는 애터미 사업을 하다가 정말 욕을 바가지를 얻어먹어도 좋고 정말 어려운 거라도 나는 해낼 수가 있다 하는 이 마음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울 때는요, 절대 목표라는 걸 세워야 돼요.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개는요, 그런 절대 목표를 안 세워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우면 그만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나는 내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내 아내가 노후 걱정을 안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내 부모님이 정말 마음 편해질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는 정말 이 일을 하다가 부서지더라도,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돼요. 자기도 홀라당 반할 만큼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목표고 여러분 자신들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절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서민들이, 제가 서민이 돼봤잖아요. 어려운 새빵살이를 해봤잖아요. 우리 서민들이 잘 살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잘 사는 나라의 서민들도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못 사는 나라의 서민들은 더 어려워요. 정말 이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만 열린다고 하면은 정말 이 일을 하다가 나는 죽어도 좋다, 쓰러져도 좋다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하면은요,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잘 안 죽어요. 죽을 각오로 한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잘 안 죽더라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머릿속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이라는 그 영화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서 여러분 자신들을 완전히 힘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선배들이 썼던 양식이 여기 있습니다. 이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12번 쓸 수 있는 이런 양식이 12장이 들어있는 빈 양식을 나눠 드리는데 첫 페이지에 요게 들어있어요.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써 나가시면 되고, 여러분 방에 가면은 여러분 선배들이 이것을 다 써봤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썼던 사람도 그 다음 페이지에다가 다시 새로 쓰고 계속 쓰는 거예요. 1년 동안 매달 새로운 삶의 모습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점점점 다듬고 멋있는 영화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선배들이 작성했던 모델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집, 차, 효도해서 지금은 대구 감동 전세 7천만 원에서 25평 방 2개짜리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대요. 월드 마크 아파트 103동 방 3개 욕실 2개 발코니 2개짜리 4억 2천만 원짜리를 이사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셨죠. 이렇게 좀 쓰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현재 만족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작성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직급 달성케, 언제까지 내가 세일즈 마스터가 되겠다, 그래서 월 소득은 얼마로 하겠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언제쯤 되겠다, 샤론 로즈 마스터는 언제쯤 되겠다, 이런 것을 쭉 일정을 한 5년 상관으로 해서 작성을 하세요. 예, 오늘 저녁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